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선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유공자를 직접 표창하며 지난 8개월여 동안 우리는 각 민족 인민의 결합을 이끌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염병 대전을 펼쳤다며 코로나19에 대항 투쟁하는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완성차 업체와 전기차 선두주자 간 협력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무너집니다. 폭스바겐의 헤르베르트 디스 최고 경영자가 어떤 거래나 협력도 없다는 강고한 발언을 하며 이런 전망을 일축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100명대로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3주 만에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확산세도 지난 7일 78명에서 8일 98명으로 늘긴 했는데 이틀 연속 두 자릿수로 진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내다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라면과 김치가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며 한국 식품, 이른바 K푸드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편식품인 라면 수출액은 5천억 원, 김치는 수출이 40%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00선 또 터치를 합니다. 2400이라는 지수 자체가 굉장히 저항이 강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400이 딱 떨어지면 지금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펼쳐지는데 오늘 특징은 2400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하지만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과 삼성전자의 버라이즌과의 어마어마한 수주에 따른 삼성전자의 강세 그리고 이로 인한 부품주들의 강세인데 하나마이크론, 파트론, DB하이텍 전부 다 부품주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업종이 선방하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또 특히 수소 테마 쪽이 조금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었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숨고르기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테마성 종목들도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종목들 궁금하실 겁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부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객장 상황에서는 진짜 시총 상위 종목으로의 좀 매수세가 양 매수 주체들의 좀 그 수급 특징 중에 좀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 시장에서 좀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이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좀 줄이면서 시장 상승 조금 다시 한번 좀 올리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는 IT 업종 위주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개별 종목 이슈에 따른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인데, 제넥신, 그리고 MC넥스, 톱텍 등의 좀 매수세가 외국인 수급에 좀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 좀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LG화학에 대한 매수세 역시 최근 계속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단 5G 관련주들의 좀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었는데 RFHR 위주로 한 와이솔 그리고 풍력 관련주 유니슨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또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일단 IT 업종을 둘러싼 환경 긍정적이다라는 말로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 사실 숨고르기 장세라든가 사실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변동성이 종목마다 다른 그런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IT 업종 에 대한 그런 매수세는 폭넓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IT 업종을 둘러싼 환경이 좀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좀 반도체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뭐 미국의 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반사수혜격으로 우리 기업들에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화웨이와 SMIC 관련 제재 이 두 가지 이슈가 우리 기업들에는 반사수혜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오늘 업종 상승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웨이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이 매출 비중이 중국을 제외하고 거의 절반이 해외 비중인데 이런 제재 등으로 이런 해외 매출의 이런 비중이 경쟁사들의 흡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 그 경쟁사 중에 최대 수혜 기업이 좀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는 점 등이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외에도 이 반도체 기업이죠, SMIC, 이 중심 국제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우리 반도체 업체들, 뭐 특히 DB 하이텍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이 일단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그리고 또 MLCC에 대해서도 이러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뭐 삼성전기를 비롯한 관련주들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등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 내에서도 뭐 삼성전자, DB 하이텍, 삼성전기, 뭐 사막 콘덴서 등의 강세가 시장 내에서 계속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오히려 조정 나오는 섹터에 관심을 좀 기울이신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일단 오늘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 지속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부담스럽더라도 최근 시장 성격상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는 관련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로 좀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수반한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조정 시 매수, 그리고 반등 시 매도 등의 이런 매매 등으로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모아가는 형태로 좀 대응하신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그린 뉴딜 관련한 포인트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자면 얼마 전이었죠. 뭐 소재 장비 부품주들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부장 관련 사례 등을 좀 참고를 해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이 소부장 관련 사례처럼 추가 상승 동력은 좀 충분하다라는 인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의 이런 사례 등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의 주가 모습도 좀 비슷한 유형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사례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조정 시 좀 매수해 볼 법한 이 그린 뉴딜 관련주 가운데에선 뭐 LS 그룹, 그리고 효성, 미코, DMS, SK D&D, 뭐 CS 베어링 등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수소 관련주들, 뭐 일진다이아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향후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시장 이슈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G가 지금 뭐 사실 선제적으로 좀 움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래서 움직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대형 소식, 삼성전자의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살짝 밀리고 있긴 한데 어제 장에서도 잘 버텨줬거든요. 계속 뭐 잘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5G 관련주부터 여쭤볼게요. 네, 이미 뭐 상반기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뭐 버라이즌 쪽이나 뭐 계약이 있을 거다 이거 좀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좀 상승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얘기가 돌았던 게 그 미국에서의 그 5G 업체들이 장비나 여타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필요한데 그 어딜 찾아봐도 한국밖에 없다라는 뭐 기사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했던 흐름이었는데 어제 이제 삼성에서 이제 버라이즌과 8조 계약을 했어요. 근데 8조 계약을 했는데 이게 5년짜리거든요. 근데 5년이다 보니까 사실 1년에 1조 6천억 정도예요. 수백 개의 벤더 업체들, 하청업체들 나눠 먹으면
사실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에 따른 좀 상승 흐름이 크다 보니 항상 뭐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는 좀 그런 인식 자체가 있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대다수 종목들이 다 윗꼬리를 다 보이면서 다 좀 밀리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선은 5G 관련주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 실적과 내년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였는데 우선 크게 기대했던 가장 큰 모멘텀 자체가 버라이즌과의 계약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이후에 뭐 글로벌 기업들 자체에 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 버라이즌이 세계 최고의 통신기업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와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만큼 큰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큰 이슈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작용했을 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유연한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장에 따라가신 분들이라면은 좀 많이 잘못되신 것 같고요. 실적이 더불어서 나올 수 있는 시기 자체는 4분기 넘어가면서 1분기는 돼야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한동안에 상당히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 자체가 오늘부터 해서는 한번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뭐 다음 주부터 해서나 뭐 이번 주는 잘 버틸 수 있겠지만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좀 매도 관점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잡으시고 싶다, 가져가고 싶다라면 그래도 오늘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뭐 대한광통신이나 뭐 FR텍이나 그다음 보자면 뭐 전파기지국이나 와이솔 등은 그래도 조금 버티는 모습,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 기본적으로 잘 움직여주면서 크게 밀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와이솔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상당히 또 많이 밀리는 모습들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대응이 진짜 필요하니 천천히 보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들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들어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로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조금 천천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진짜 시장 보면 뭐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요. 업종별로 봐도 뭐 다들 지금 고평가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뭐 풍력태양광 5G만 봐도 지금 신고가 랠리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저평가된 업종이나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다들 이제 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풍력 관련주들 뭐 오늘 세진중공 같은 경우도 27%대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유니슨도 어제는 뭐 거래 정지가 됐지만서도 상한가 이후에 오늘장 17%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사실 풍력주들 오늘 상당히 많이 빠져요. 어제는 급등했지만 오늘 다 빠지거든요. 특히나 삼형 엠텍 7% 빠지고 있죠. 코론 글로벌 6%, LS 6%, CS 윈드도 6%대 하락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짚어드렸어요. 조금 조심해야 된다. 풍력 관련주들, 태양광도 그렇고 조금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이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고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거 삼성전자 보시면 오늘 3%대 급등이 나옵니다. 최근에 계속 달리고 있죠. 왜 그러하냐면 한 11월, 12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의 확대 포인트가 크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간의 풍력 관련주들이나 뭐 5G나 뭐 태양광주들 비해서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정부의 탈석탄화를 바탕으로 한 그린뉴딜 좋았어요. 근데 5G랑 똑같은 겁니다. 버라이즌 터졌죠. 정부가 170조 터졌죠. 그러면 거기가 우선은 어떻게 단기 고점 자리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매도하셔야 되고 이제는 잠깐 소외받았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로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 기관들과 외인들이 잡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 너무 무겁다 싶으면 다른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뭐 종목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부품주나 장비 소재주들 반도체 쪽입니다. 힘스나 뉴파워 플라즈마나 원익 QNC나 ICD 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힘스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4배가 안 되는 종목이고요. 뉴파워 플라즈마 굉장히 수급 받쳐주면서 주가 성장성 보여주고 있고 원익 QNC도 원익 IP 마찬가지로 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ICD도 마찬가지 흐름이고 커다란 수주를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시각 자체를 무조건 그린 뉴딜이니까 이걸 따라가면 안 되고 그린 뉴딜 다 알 때 남들 다 할 때 들어가면 뭐합니까?
타임이 끝난 건데 이제 나오시고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로 가셔야 돼요. 그쪽으로 가셔서 바닥에서 잡으시고 역시나 그린 뉴딜주처럼 급등이 나올 때 그때 타이밍 맞추셔서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목 4개 찝어드립니다. 힘스, 뉴파워 플라즈마, 원익 QNC, ICD 이렇게 좀 내가 우선 요 4개를 짚어드릴 테니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좀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앞으로 시장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선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표는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는데 금요일은 기술주 하락이 뭐 여진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여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 어때요? 지금 뭐 테슬라 고점이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계속해서 말은 만들어내기 나름이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오르기만 하던 장에서는 이제 고음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예. 이제 지난주 목금 같은 그런 장이 한번 오니까 이제 갑론을박이 막 이어지는 갑자기, 거죠. 예. 갑자기 그렇죠. 이제 수면 아래에 좀 숨죽이고 있던 베어 진영에서도 야 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테슬라가 월가 종목 중에서는 제일 위험한 종목인데 이런 얘기하는 반면에 예. 또 낙관론자들은 야, 한 10%, 15% 정도 조정은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라. 그렇죠. 그래야 또 더 멀리 가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노동절 연휴 때문에 오늘 하루 쉬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죠. 어제 오늘 뉴욕장이 이제 하루 쉬는 가운데 어제 오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네. 뭔가 시장이 좀 편안해하는 느낌? 미국이 안 열리니까 눈치를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과소하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고속도로에서 뭐 경부고속도로 같은데 110인가요? 예. 최고속도? 그렇죠. 110 가속 조금 못 컨트롤 미치게 맞춰놓고 그냥, 예, 정속 주행하면서 그냥 그쵸. 편안하게 느끼는 뭐 이런 느낌인데 너무 편안해서 좀 걱정입니다. 맞아요. 예. 지금 이제 뉴욕장은 지금 보시면은 딱 멈출 만한 데서 멈췄죠. 예. 코스피 아니 S&P 500 주간 차트입니다. 딱 이렇게 선을 끊고 보니까 요거 올라섰던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해서 지금 이제 좀 밀려나 있는 상황. 예.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이 재밌죠.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부분 지난 3월 23일 바닥 칠 무렵하고 이번에 조금 이틀 급락 오기 전까지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때 나오는 아래 꼬리들은 소위 말하는 책에서 말하는 해머, 망치입니다. 이거는 매수 신호죠. 예. 그런데 이때 나온 이 망치는 뭐죠? 망치가 아니고 이때 아래 꼬리는 교수형이네요. 교수형이죠. 예. 네, 목매에 달아 죽인다는 행잉맨의 교수형. 예. 자, 그러면 금요일 날 이 아래 꼬리는 어떻게 볼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포트노이 친구, 그 친구 또 한번 뭐라고 또 신나 하나 싶었더니만 목요일 날은 나 한 100만 불 잃었는데 예. 걱정되니? 아니 뭐 걱정하지 마. 그냥 뭐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러고 금요일 날은 내가 오늘 아침에 증시 내가 살렸다 이러더라고요. 돈 많은가 봐요. 아주 뭐 그거 한데 자 한번 보시죠. 테슬라 참 논란의 종목이죠. 주식 분할 발표하고 그 다음날 13% 올랐고 21일 날 금요일 날까지 산 사람이 예. 이제 주주명부 확정됐는데 그 다음날도 했다가 조금 아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붙어서 31일 날 처음으로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했을 때 12% 넘게 올랐다가 예. 딱 하루였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쭉 내려왔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나스닥 아래 꼬리가 확 달리는 데는 이 부분이 컸죠, 테슬라가. 장중에 이 고점 대비 9월 1일 날 고점 대비 26% 빠졌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싶었는데 어쨌거나 낙폭 줄이면서 고점 대비 16.7. 그러다 보니 테슬라 월간 차트는
이 아찔했던 여기에서 이제 음봉이 나왔고 이때 2월 달에 저세상 주식했던 게 언젠가 하면은 2월입니다. 2월 초에 금년 들어 벌써 114% 올랐다고 CNN에서 저세상 주식했는데 조금 민망하죠. 꼴랑 114% 올랐는데 앞으로 이장이 있었는데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결국 무슨 뭐 나스닥 고래 얘기가 나왔죠. 예. 그거는 좀 이따 한번 더 살펴보시고 시간 되는 김에 한번 살펴보시죠. 장도 편안하고 지금 예. 정속주행 뭐 편안한데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세요. 월간 차트 가져왔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확대했거든요. 예. 그 부분. 자, 9월 1, 2, 3, 4, 4일 동안에 예. 한번 보세요. 4일 동안에 고점은 전월 말 대비 3.25, 저점은 전월 말 대비 마이너스 9.2, 고점에서 3.25% 올랐다가 9% 빠졌으면 이거 왜 됩니까? 꼭대기 대비로는 한 10% 넘게죠. 많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현재 지난 금요일 종가 마이너스 5인데 어쨌거나 뭔가 시장에 변동성은 생기고 생길 만한 어떤 그런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S&P하고 다우 봤죠. 나스닥 봤죠. 예. 다우는 어쨌거나 팬데믹 때 갭은 채웠습니다만 아직 사상 최고치는 미달한 못 봤어요. 상태예요. 예. 근데 지금 지수 선물 흐름은 다우가 제일 낫죠. 지금 현 시각 기준으로 잠깐 보면 조금 전까지도 뭐 다우가 훨씬 다우가? 좋았는데 예. 0.71% 지금 예, 선물 야간으로 올라가고 적어도 뭐 지금 뭐 100포인트 이상 현 분위기라면 100포인트 이상에서 시작 같은데 아까 정도경금 예. 말씀하셨잖아. 뭔가 좀 이상. 경기주로 도는 것 같아요. 지금 도는 나스닥은 같다? 지금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지진 않죠. 안 빠져요. 많이 네. 0.3% 정도. 예. 예. 자, 다우지수 요거 다시 한번 차트 눈에 예. 한번 익혀 두시고요. 요 훅 빠진 이후에 지금까지 올라온 요 느낌. 예. 독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닥스도 비슷하게 올라오네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여기 다우예요. 독일이에요. 거의 커플링. 거의 비슷하죠. 백화코안인데요, 이 정도. 예. 어제 이제 밤사이에 뭐 유럽에서 거의 한 2% 올라서 와 싶지만 사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거기네요. 네. 영국 조금 느낌이 다르죠. 예. 다우나 독일 닥스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러네요. 얘는 좀 삐리합니다. 예. 생각보다 삐리하고 어제 제법 올랐어요. 예. 영국은 지금 슬그머니 또 이 얘기 나옵니다. 또 브렉시트 얘기 나와요. 노딜 브렉시트 얘기. 예. 그런데 분위기는 뭐다? 이제 그만하지. 브렉시트 이제 지겨워. 뭐 노딜로 가든 말든 이런 분위기예요. 예. 시간에서 많이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죠. 예. 예. 뭐가 문제인데 우리 알고 싶지도 않아. 이런 분위기예요. 코로나가 더 힘들어. 존슨 총리 사진 보니까 저기 확실히 저 코로나에서 한번 치료는 됐는데 앞을 많이 좋아졌네요. 얼굴이 그죠? 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상황. 자, 10월 15일까지는 합의해라. 합의 안 되면은 뭐 노딜도 불사하게 되는 상황인데 예. 파운드는 조금 밀립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파운드 밀리니까 뭐 FTSE 100은 더 올랐다 이렇게도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예. 수출주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뭐 환율 좋아진다고 팔아볼 때나 많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똑같은 느낌. 일본 니케이. 예. 아까 다우나 닥스하고 별 차이 없죠? 그렇죠. 고만합니다. 지금 아래쪽도 보시면 MACD 추세라고 할 것도 없어요. RSI도 과매도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네요. 자, 여기서 방향 잡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중국, 심천, 거의 나스닥에 버금가는. 비슷하죠. 나스닥이 7월 13일 날 한 방 맞았었고, 그 다음날 14일 날 여기서 고점 찍고 밀렸는데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확 한번 불 붙었다가 조금 여전히 이때 대비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못 잡고 있어요. 예. 과매수 부담은 많이 줄였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죠. 여기서 한 세 번 정도 막히고 밀릴 것인지 밀린다 해도 받치는 지지선들이 많죠.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전고점 열면은 훌함 가는 건지. 예. 자, 여기서 우리 코스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다우, 닥스, 뭐 영국 예. 이런 애들보다 우리 뭐죠?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 급락이었는데 예. 더 좋죠, 한국. 그 전에
중국은 이때가 코로나였는데 이 커스가 가리키는 예. 훨씬 좋죠. 뭐 코로나 자체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오늘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PMI도 뭐 좋아지고 있고 수출도 늘고 있고 인정. 우리도 중국만은 못하지만 이렇게만 보면은 다오보다도 독일보다도 영국보다도 훨씬 좋으네요. 예.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서 지표는 기술적 지표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조심스럽다. 거래량은 줄고 있죠. 여기서 MACD 오실레이트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도느냐? 최근 이 조정 때문에 마이너스로 갔는데 이게 이번 주에 다시 플러스 팡팡 내주면은 플러스로 가서 또 상승 추세 재개하느냐? 예. 뭐 그런 요 약간 이격도 부담은 줄였고 5일선, 20일선 이제 엉켰고 예. RSI 과매수 과매도를 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어떨까? 미국이 싶은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시나리오는 오늘 선물이 올라가니까 한 100포인트 정도 찌우면서 시작한 다음에 뭐 부양책이나 좋은 얘기 한번 나와주고 내일 상승하면 우리는 또 분위기 좋으니까 2,400 안착하고 내일 좋았으니까 또 미국 올라가 이런 식으로 좀 가주면 좋은데 네. 저희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예. 이게 테슬라가 계속 좀 걸리는 게 S&P 500 편입 조건은 갖췄는데 결국 편입 이번에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락한 것도 있었잖아요. 예. 거기다가 뭐 기술주 급등 배후에 뭐 소프트뱅크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거는 참 약간 의아한 얘기여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9월 4일 날 보도하면서 이걸 예. 갖고 월스트저널, 로이터, CNBC 막 이렇게 같이 인용 보도했죠. 나스닥 회일이라고 합니다. 나스닥 고래. 자, 근데 사실은 제로 헤지에서 조금 일찌감치 팠어요. 소프트뱅크 같다. 그동안에 이 미스테리하게 엄청나게 콜 옵션을 사던 세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소프트뱅크가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얘기예요. 파이낸스 타임즈는 제가 이렇게까지도 해온 거는 기자가 4명이나 썼더라고요. 와. 그렇게 나름대로 심층 취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고래라고 이름 붙이기 재밌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2012년에 런던 고래. JP 모간에 그때 예. 런던에서 트레이더 한 명이 무슨 뭐 파생 거래를 하다가 한 7조 원 말아먹었던가? 뭐 그랬던 한번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제 고래. 덩치 크고 큰 손이 움직이니까 하는데 이름을 묘하게 일단 고래를 붙였어요. 예. 뭔가 런던 회일이 떠오르게끔 뭐 그렇게 했는데 자 이런 내용이죠. 뭔가 금년 저 3월 이후로 콜옵션을 갖다가 보시면은 이 중에서요 빨간색 중요합니다. 예. 빨간색이 개별 종목 콜옵션이에요. 이게 이렇게 막 늘은 겁니다. 그 콜옵션이 느니까 시장이 오르는 거는 콜옵션 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콜옵션 팔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그렇죠. 막 오르면 손실이 늘어나니까 해치 차원에서라도 같이 그 종목을 사주든지 예. 개별 그게라면 종목 사기가 힘들다면 ETF를 사주든지 그러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거죠. 지수 선물에서 매수가 많아지든 콜옵션을 많이 사든 결국 상방 배팅이잖아요. 시장에서 배팅이 상방으로 많아지는 만큼 주식이 오르는데 예. 뭔가 파생이 엮이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게 아까 봤던 테슬라 차트가 뭔가 좀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상하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 스몰 트레이더, 개인 투자자들의 소액 투자자들의 콜과 풋의 차이가 11배 이상. 이렇게. 이 와중에 이제 소프트뱅크도 꽤나 이거 되겠다 싶으니까 예. 개인들이 이렇게 열광하니까 되겠다 싶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 풋콜 레이쇼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뭐 구글링 하시면 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풋콜 레이쇼 차트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예.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CBOE 지난 9월 4일 지난 주말로 끝난 0.67이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1을 기준으로 보시면 1이 뭐겠습니까? 저기 뭡니까? 풋이나 콜이나 비등비등하다 보시면 되는 거고. 세력이 비슷하다. 예, 이 위로 간다는 얘기는 풋을 콜로 나누는 거니까 예. 풋 쪽에 더 많이 더 많이 몰렸다고 됐겠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 3월 달에 막 장 빠질 때 예. 풋 사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던 얘기는 뭐다? 한 0.5도 5도 안 되는. 0.5도 아니 0.2 어라운드 되겠는데? 여기까지 예. 왔던 얘기는 거의 콜 쪽이 한 대여섯 배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여기서
살짝 지난주 후반 와, 확 이틀 올라가네요. 동안에 뭔가 콜이 좀 청산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요것이 좀 애매한 거예요. 아직도 뭐다? 먼저 이 그림. 이거는 소프트뱅크 그룹 주가입니다. 예. 인포맥스 차트인데 지금 요 부분 오늘 흐름이 조금 데이터가 지연돼서 그런지 안 나오는데 예. 현재 어제는 7% 빠졌어요. 7% 넘게 빠졌습니다. 와. 이게 왜냐? 자, 글로벌 모니터에서 이렇게 나오에서 이렇게 쓰죠. 포지션 노출된 고래, 소프트뱅크 7% 넘게 급락. 그러니 요거하고도 연결하시면은 풋콜 레이쇼가 많이 고개를 들었습니다만 예. 아직도 저 수치 자체는 뭐다? 시장이 아직도 콜 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 예. 그런데 패는 노출됐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개인들이 막 달라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 흐름에 큰 포지션이 큰 돈이 들어가 있는 세력은 뭐다? 소프트뱅크다. 그렇다면은 이거 뭐 야구에서도 하다못해 포수 사인 읽히면은 타자가 조금이라도 치기 쉽듯이 그렇죠. 내가 정덕영하고 고스톱을 치는데 뭘 들고 있는지 보여. 옛날 뭐 도신 같은 영화 뭐 이런 데 보면은 렌즈 하나 끼면은 상대방 카드가 막 예. 읽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타짜한테 당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 저렇게 어떤 세력의 포지션이 노출됐다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야, 패가 노출되면 어떡하냐?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저 콜 매수를 하면서 주가 콜 매도 세력은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의 또 월가죠. 대형 은행들. 예. 자, 장이 이렇게 왔으면은 나름대로 허겁지겁 쫓아오면서 무슨 뭐 쇼감만 했지 뭐 이런 차원에서 주식도 사고 지수도 사고 하면서 쫓아는 왔겠으나 그만큼 콜옵션 매수 세력이 번만큼 조금은 터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속으로 뭔 생각할까요? 그래? 뭐 동네방네 저렇게 유력지들이 다 저렇게 떠들어대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한번 해봐? 먹고 더블로 가? 뭐 이런 식의 가능성이 있는 저긴 거죠. 진짜 더블 나오잖아요. 그러니 저번학은. 예, 여기서 장을 부러뜨리다기보다도 예. 상승 추세가 끝났다기보다도 요거는 하나의 그거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술 전략 측면에서 그래 쟤들이 지금 조금 쏠려 있네. 이랬다가 소위 말해서 미수 쓰다가 예. 한번 급락 나오면은 반대로 그러고 딱 나서 맞는 반대 청산 끝나고 나면 또 올려버리죠. 전고점 올라가듯이 예. 털리고 나면 얼마나 허탈해요. 예. 결국 갈 거 왜 날 죽이고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켜보시죠. 이래저래 그래서 예. 은근히 우리는 모레입니다만 옵션 만기일이 미국은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요. 예. 그 1년 12번 오는 선물 옵션 만기일 중에 저는 늘 궁금하거든요. 몇 월일까? 옛날 도이치 사태는 뭐죠? 11월 달에. 그렇죠. 다들 그냥 넉넉고 있을 때 11월 10일이었나? 빼빼로 데이였나? 그냥 한번 장 마감 전에 한번 동시호가에서 그냥 네, 던져버렸죠. 그랬던 것처럼. 예. 그리고 무슨 뭐 막상 3, 6, 9, 12월 쿼드러플 미칭 데이 되면은 막 이렇게 며칠 전부터 기사가 막 나와서 예. 내마녀의 날 마녀가 심수를 부릴까 했는데 변동성이 세죠. 별로 뭐 심수를 안 부리고 끝나죠. 그때는 또 다들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금년은 뭔가 9월 뭔가 좀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예. 당일은 아니더라도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라도 뭔가 한번 포지션 확 바꿔버려. 조금 이렇게 출렁할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공매도도 없고 지금 외국인들 뭐 뿔났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마음은 꿀뚝 같아도 이게 이 화력에서 딸리는 거예요. 그쵸. 예. 예. 화력이 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예탁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카카오 게임즈 IPO 끝나도 지금 뭐 47조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외국인들이 지금 밑에다가 걸어놔도 다 받아준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화력이 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요 계속 장이 2,400도 넘어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내 증시는? 잔잔하긴 해요. 그러면서도. 국내 증시. 예. 예, 국내 증시 보기 전에 준비했던 슬라이드니까 어떤 거요? 이거 뭐 여기서 아. 소개 안 하면 이번 주 어디 딴 데서도 말 못하고 갔는데 아니 다 하고 왔어요. 예. 예. 이제 이 제로 헤지 사이트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동안 좀 묻혀 있었습니다. 왜? 장이 막 잘 달리니까. 근데 얘들 성향은 기본적으로 약간 곰이에요. 예, 곰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번 출렁 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약세장이 접어들면은 예. 갑자기 조회가 늘어나는 또 기사 꼭지가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 나스닥 고래 얘기도 제로해지에서 먼저 이렇게 간파하고 했다 해서 한번 쭉 기사를 많이 읽었는데 굉장히 제가 공감 가는 거. 이 표현. 이 파월풋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행사 가격이 예. 어딘지 얼마인지는 단지 연준만 안다. 이 얘기는 파월풋의 의미는 알잖아요. 연준을 그린스펀 풋부터 해서 버냉키 풋, 옐런 풋, 파월풋까지 왔는데 마치 연준이 증시 투자자들한테 풋옵션을 제공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풋옵션 들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장 빠지면은 먹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그건데 이 행사 가격이 얼마인지는 연준이 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입니다. 혹시나 지난 3월 같이 훅 빠지는 장이 나왔을 때 언제 다시 연준이 행동이 나설 것인가. 이 얘기는 결국 월가에서도 다들 속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정말 감당 안 되면은 무슨 뭐 금리, 무슨 뭐 양적 완화, 무슨 뭐 평균 인플레이션율 이런 걸로도 안 되고 장이 이러다가 장의 무게를 못 이겨서 자빠지는 상황이 왔을 때는 결국 연준도 예. 주식 살 거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고 그냥 뭐 용어만 한번 보시죠. 재밌는 흐름입니다. 뉴 노멀이 아닌 넥스트 노멀. 예. 다음 노멀. 그냥 센트럴 뱅키즘에서 파시즘으로. 예. 그냥 느낌만 같이 공유하시죠. 센트럴 뱅키즘 느낌 오잖아요. 모든 게 중앙은행이 저거가 다 하겠다는 거. 이게 결국은 파시즘으로 간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조금 이렇게 묘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2,485였나요? 지난번 고점. 예. 이 부분을 열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 선을 갖다 올라선 거하고 이번 이 돌아오는 장에서 이 구간 1,850에서 한 2,100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쉽게 올라온 것도 참 놀라운데. 자, 요거 이제 전 고점을 여느냐? 그러면 이제 뭐 벌써 얼마 전부터 했던 2,600까지 논스톱이냐 이 얘기인데. 예. 다만 이제 부담은 이 이격도예요. 그죠? 벌어졌네요. 예, 좀 벌어진 거. 네. 근데 코스닥은 더 빠르죠. 코스피는 지금 요번에 이 고점을 못 넘어서 가는데 코스닥은 이미 가고 있어요. 네. 얘도 지금 너무 이동평균선들하고 많이 벌어져서 예.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 뭐 RSI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또 한번 조정이 와도 이상할 거 없다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 다만 또 여기 현재 또 하나의 또 놀이판이 생겼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정책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예. BBI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삑 소리 난다 그러대요. 그래서 삑이 예. 자 출발하라 할 때도 삑 할 수 있잖아요. 예. 그죠? 뭔가 또 잘못됐을 때 뭐 경기 중에 반칙됐을 때 레프리들이 부는 것도 삑이고 예. 뭐 그런 식인데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여기서 뭐 뉴딜 펀드 출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말들이 많은 거는 시청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또 각자의 또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건데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종목들이에요. 왜 꼭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지. 이왕이면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 새로운 먹거리 향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업종들, 산업들 쪽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로운 어떤 기업들을 만들고 이렇다면은 우리도 간다면은 유망한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것이 또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고 근데 지금 종목들 몇 면을 보면은 누구나 다 매일 경제 채널에서 듣는 종목들 그리고 이미 오를 만큼 오를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만들어져서 펀드가 출범한다면은 펀드 매니저들이나 개인들이나 할 것 없이 아예 정부하고 거래소에서 매수 추천한 종목들로 돈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진짜 여기가 그럼 돈 더 간다고 해서 투자가 더 되고 사람을 더 뽑을까요? 아쉬운 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이게 당분간 오를 거니까 막 그런 거는 됐고 여기서 뭐 그런 거 따지냐 돈만 되면 되는 거지 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 뭐 좀 도덕적 회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도 그런데 뒤져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있으니 아이 좋네. 야 부동산이 사회 문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동네가 올랐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가긴 가는 겁니다만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이래저래 뭐 가는 그런 국면이 됐습니다. 뭐 자꾸 중원 부원됩니다만 미국 한번 보시죠. 예. 오늘 하루보다도
적어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번 다음 주말 오는 옵션 만기일까지 뭔가 한번 쿵 받았는데 이걸 쉽게 툴툴 버린다면은 진짜 강한 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돈노 리포트 출발합니다. 돈노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또 사인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보시면 편입 매수가 매번 같습니다. 시정가 5종목 편입 최대한 가능하고요. 수정은 3번, 손절가 수정은 1번입니다. 오늘 2종목 마찬가지로 소개해드리고 그중에 한 종목을 선정해서 포트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수익률, 지금까지의 수익률 확인을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유나이티드 제약 파란불, 나머지 모두 다 빨간불.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이글백과 일양약품 빠졌지만 나머지 3종목은 또 빨간불 보여주면서 빠져나갔고요. 자, 유니온부터 KCT까지 모두 다 빨간불. 다음 보겠습니다. 체시스, 파미셀, 그리고 명성 TNS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풍국주정, 코롱생명과학, 에코바이옴 빠졌지만 나머지 2종목이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여기가 이제 조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레몬이 체면치레 18%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복수에 성공했고요. 오텍도 올라갔고 동일고우벨트 하루 만에 12% 넘는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SY부터 대웅까지는 모두 다 빠져나갔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92.3%. 보유 종목 확인합니다. 서현탄메탈, 대웅, 지금 대웅은 빠져나갔네요. 진이뮤직이 지금 상승 흐름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지랩 10%의 상승입니다. 예, 포트폴리오 AS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 대웅이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손절 처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해놓고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보면 상승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상승 추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세 돌리지 못하고 밀린다 하면 완전히 이제 깨지는 부분인데 제가 손절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놨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그때 좀 강하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는데 좀 조정기를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조정기 길어질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이제 손절을 좀 짧게 잡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지금 깨졌기 때문에 손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절 나가고 종목들 포트폴리오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응 보유하신 분들은 잘 대응하셔갖고 정리하고 나오시기를 추천드리겠고요. 서현탄메탈 지금 보면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 만들고 있다가 이틀 연속 지금 거래량 죽이면서 이렇게 밀렸는데 시장이 이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었죠. 불안한 흐름 보이면서 정부 정책 수혜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완전히 쏠리면서 그린 뉴딜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뉴딜 관련주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가 돌면서 이쪽 섹터들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조정이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현탄메탈 제가 봤을 때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조정 나오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한 3,6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다시 돌리는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가권에서의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 안에서의 조정 나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지랩인데요. 뉴지랩이 이제 어저께 보면 추세대 이제 상단을 한번
터치를 했어요. 살짝 터치를 하고 지금 저항을 받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뭐 크게 조정받거나 빠지지 않으면서 밀리지 않으면서 주가를 유지를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랩 여전히 괜찮은 흐름이고 단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조금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눈치를 좀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들 내에서도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이 조금 제한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목표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17,000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17,000원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냥 보유하는 관점 유지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추천드렸던 진입뮤직인데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조정을 줬지만 강하게 다시 반등 상승이 나오면서 4,400원을 이제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는데요. 이 종목 역시 지금 현재 우상향 흐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컨텐츠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저항 구간에서의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뭐 거래량 나오는 상황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충분히 저항 돌파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1시부터 해서 코스닥이 좀 꺾이면서 조정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크게 물량이 뭐 고점에서 정리됐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지속 보유하는 관점,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입뮤직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저희가 후보군들도 만나봐야 될 텐데 두 종목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HFR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인데요. HFR은 통신장비 관련주로 이제 5G 쪽으로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쪽에서 이제 이번에 데이터 뉴딜 관련 섹터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HFR, 솔트룩스 어떤 종목이 더 포트폴리오에 어울릴지 직접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 여쭤보도록 하죠. 네, HFR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삼성에서 5G 북미향 8조 정도 되죠. 수주를 하면서 5G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각을 받았는데요. 뭐 현재 HFR에서는 뭐 삼성으로 이렇게 뭐 부품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관계된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북미 버라이어존이랑 AT&T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5G 생태가 이제 조성이 되면 트래픽 증가로 인해서 품질 하락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솔루션을 보유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 중에서 이번에 이제 데이터 뉴딜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5G 기반 정부의 이제 업무망 고도화,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그리고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등 한 4,45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회사의 매출 증대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과 외인의 꾸준한 수급이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신고가 상태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5G 관련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한 327조 정도가 되는데 요번에 이제 삼성이 수주를 시작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인프라 구축이 쭉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하면 이제 HFR도 그런 5G 생태 내에서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 2025년까지는 미국에서 5G 인프라를 이제 미국인 99%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쪽 관련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정 시 매수하는 부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솔트룩스인데요. AI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사업을 영위해온 회사고,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이 부분만 보셔도 지금 성장성, 앞으로의 미래 관련된 회사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등 이제 1,500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이라든지 이제 각 은행들의 그 상담 AI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회사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에서 이번에 민원 365 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상담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이제 데이터 뉴딜 관련주에서 좀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솔트룩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과연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HFR 5G 관련주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HFR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G 관련 섹터들이 이제 삼성전자 수주로 인한 이슈 부각으로 지금 단기 급등이 나온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뉴딜 관련주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두 가지의 이슈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이제 전고점 부근 돌파한 이후에 45,000원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종가 매수 관점으로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어요. 한 5만 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38,900원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FR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트룩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연 혹은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이주연 전문위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함께합니다. 김선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